밥상에서 아이 손이 멈췄습니다. 고기를 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고기는 아들이 먹어야지. 그 말과 동시에 아이 앞에 있던 접시가 치워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아이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그날 아이 셋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참다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 딸이야? 이번에도 소용없겠네. 셋째를 낳았던 날 처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 울음보다 그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꽉 잡았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순간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내가 사과를 하지? 그 생각이 스쳤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얇은 숨소리, 미세하게 움직이는 가슴까지 전부 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이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째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엔 아들 봐야지. 처제가 딸이면 둘째는 빨리 가져야 해.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딸이면 조심해서 키워야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이럴 때 바로 둘째 가져야 한다니까. 아이를 안고 있어도 이번엔 아들 봐야 집안이 산다. 그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고 그 다음에는 짧게 대답했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아예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저를 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둘째를 가졌습니다. 원해서였는지 밀려서였는지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저 이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라 압박을 끝내기 위해서였다는 게 둘째를 낳던 날 아이를 안겨주자마자 말이 나왔습니다. 또 딸이네. 이번에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나 딸이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이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순간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별말도 못하겠네.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놓고 싸우진 않았지만 말투는 더 차가워졌고 저는 더 자주 숨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삼키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한 번은 참았고 한 번은 잘났고 한 번은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생활은 아이들 앞에서 더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밥상에서 그랬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면 저는 아이들 접시에 먼저 올렸습니다. 국도 따뜻하게 먹였고 과일도 먼저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꼭 말이 붙었습니다. 딸애들 그렇게 챙겨서 뭐하냐? 버릇만 나빠진다. 처음에는 넘겼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제 눈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까지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했습니다.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귀한 아이들이니까 귀하게 키울 겁니다. 작게 말했는데도 밥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딸 셋 키우면서 유나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난 떨어도 됩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애들 눈치 보게 키우진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 옷도 더 신경 썼습니다. 깨끗한 걸로 입혔고 기죽지 않게 머리도 단정히 묶어보냈고 거울 앞에 세워 예쁘다라고 꼭 말해줬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말을 듣든 아이들까지 작아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를 가졌을 때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면 끝이다. 그 정도면 팔자야. 그 말이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친척들이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밥상이 길게 차려졌고 고기 접시가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하나를 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툭 고기를 먼저 집어 그대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남자아이 앞 접시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남자애 먹어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순간 첫째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였고 모든 시선이 한 번에 몰리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젓가락 멈춘 손,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놓던 손, 그걸 생각하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참을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버티고 있는 문제라는 걸. 그날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참는 쪽이 아니라 끝내는 쪽으로. 셋째를 낳던 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겨주자마자 또 딸이야? 이젠 진짜 답 없다.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입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 아들 낳았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뭔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감정보다 이 집에서 애들을 더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 셋을 제 옆에 눕혀놓고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는 얼굴은 다 똑같이 예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집이 잘못된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옷을 따로 모아두고 필요한 것들은 작은 가방에 나눠 넣었습니다. 통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미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이었습니다. 첫째가 반찬을 집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이 떨어졌습니다. 딸 새 키우면 저렇게 눈치만 빨라.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딱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애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 애들 앞에서 다시 하시라고요.
거친 숨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안 하면 저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지금 바로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리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그게 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걸.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나갈 겁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같이 나갈 건지, 여기 남을 건지.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옷과 필요한 것들을 작게 나눠 담아둔 그대로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손을 잡고 둘째를 업고 셋째를 안은 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애들 데리고 유난 떤다. 그 말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숨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 안에서보다 밖에서 쉬는 숨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 하나 아프면 하루가 그대로 무너졌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다 멈추지 않았고, 둘째는 먹고 싶은 걸 먼저 말했고, 셋째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낸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또 딸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게 이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볼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 집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당한 아들을 데리고 늦은 나이까지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웃으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왔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왔고 그 선택이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